저희도 똑같이 네. 자폭 부대나 다름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폭 부대였죠. 네, 자폭 부대였지만 네.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음.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북시탈 TV의 정한을.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군의 많고 많은 구호들 중에 좀 소개할 구호가 있죠. 네. 어떤 거죠? 자폭 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에는 굉장히 구호가 많습니다. 뭐 일당백, 수령결사옹이 정신, 육탄 정신, 그리고 또 뭐 자폭 정신 다양하게 있는데 뭐 자폭 정신 이게 과연 뭔 말이냐? 북한에서 이 자폭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죠?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다 바쳐서 자폭할 수 있는 그런 영사로 준비해야 된다고. 이게 군인의 의미에도 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자폭 정신 일반 군인들한테도 이렇게 자폭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북한에 또 실제로 자폭 부대가 있잖아요. 네. 자폭 부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군인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그 교육을 더 빡세게 시킬 것 같은데. 그렇죠. 강유 씨는 평소에 그러면 네. 그 자폭 정신 우리 일반 군인들이 받았던 그 자폭 정신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공화국 영웅들이 배출되면서 그 영웅들처럼 나도 군에 나가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공화국 영웅이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 되게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 말을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엄청 화나셔가지고 욕하면서 진짜요? 네, 엄청 욕했어요.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살아서 오는 너는 필요하지만 네. 죽은 영웅, 고아국 영웅 필요 없다고 하면서 꼭 살아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당시에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자폭할 일이 있어도 절대 자폭을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한우 씨는 어땠나요? 어머님이 굉장히 깨어 있으셨네요. 사실 저도 군대 나올 때 그랬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공화국 영웅 되겠다 이걸 그냥 뭐랄까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되게 농담식으로, 농담이라기보다 미래에 나는 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공화국 영웅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러면 어머니는 그냥 그래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컸는데 저도 군에 나올 때 그랬습니다. 그 역기에서 이렇게 막 바래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수첩에 이런 글을 써줬어요.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이 북한에서 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문구가 뭐였냐면 달을 향해 쏜 화살이 달을 맞히지는 못해도 땅을 향해 쏜 화살보다 멀리 간다. 즉 다시 말해서 목표를 크게 가져라. 부서져도 조각이 크다.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그걸 적어주면서 네. 군생활 잘 하고 오라고.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영웅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되게 정색해가지고 어머니 말 똑바로 들어. 엄마는 죽은 영웅 필요 없다. 죽은 아들 나한테는 필요 없다. 나한테는 산 아들이 필요하다.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와 그걸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여지껏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엄마인데 진짜 그 현실 앞에서 직설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들으면서 알겠다고 이러고 엄마랑 헤어져서 군에 나왔거든요. 근데 뭐 강유 씨처럼 이렇게 똑같은 교육을 막 받으니까 처음엔 좀 싫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폭 정신, 뭐 수령결사옹이 정신, 뭐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치면 정무장교 비슷한 사람, 네. 북한에는 정치지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교육을 하는데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뇌가 되더라고요.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뭐라고 하네 이러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뭐랄까 뭐 전쟁이 확 일어나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말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는 그래도 가끔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자폭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변의 군인들은 어땠죠? 뭐 저랑 비슷한 군인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혹시라도 네. 자폭을 해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군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나올 때 뭐 하늘 씨와 저와랑 고향이 다르고 네. 부모님도 다른데 그런 말을 똑같이 들었잖아요. 네. 뭐 군대 나올 때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런 말을 듣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자폭할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쩌면 교육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기존의 옛날 시대 때는 뭐 저희 아버지나 엄마 세대가 되겠죠. 그때는 아마 뭐 영웅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딱 겪고 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고난의 행군을 딱 겪은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때 막 태어난 세대고 하니까 그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에 대한 그런 신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충성심 같은 건 뭐 당연히 바닥을 났을 것이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생각이 그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직설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세대의 친구들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 장마당 세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친구들이 오늘날의 북한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핵심이죠,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이렇게 당과 수령을 지키고 싶다 이런 네. 생각 제가 봤을 때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우러나올 수가 없죠. 네.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애국심이랑은 또 별개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자기 목숨과 그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폭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이렇게 할 때에도 네. 저희 감독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북한에는 감독을 지도원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감독 뭐 코치 이렇게 부르는데 체육단도 그렇고 네. 감독이라 안 하고 지도원 동지라고 하고 체육단 쪽은 지도원 동지 그리고 저희는 어릴 적에는 지도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뭐 줄여서 지도원 쌤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군에 나오기 전에 너희가 축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 저 공이 뚫리면 장군님 계시는 평양이 뚫린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대로 뚫리면 안 되겠지. 교육 방식이 되게 국단적이었네요. 네, 근데 그분이 웃긴 게 그분은 군필도 아니에요. 아, 되게 미필이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셨길래 근데 사람은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인간적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따랐던 그런 지도이긴 한데 군에 나왔더니 똑같은 교육을 하네. 정말 짜증이 났죠. 그래서 북한군도 전쟁 공포증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 최전방 군인들은 네. 사실 뭐 5분 정도 버티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다 죽잖아요 거의 다. 뭐 민경대는 당연히 죽어야죠. 네, 그래서 뭐 자폭부대 그 뒤쪽에 있는 이런 특수부대만 자폭부대가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네. 자폭부대나 다름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폭 부대였죠. 네, 자폭부대였지만 네.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잔머리긴 한데 영화를 딱 보니까 막 군인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 막 쓰러져 있잖아요. 네. 근데 총에 맞기 전에 저렇게 쓰러진 척하고 누워있으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희 씨는 이런 생각 든 적 없었어요? 저는 선현장수라고 북한의 유명한 네. 만화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허비가 이렇게 칼 안 맞고 네. 피를 묻히고 죽은 척 하는 걸 보고 나도 전쟁이 일어나면 저렇게 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폭 생각 꿈에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자폭정신 굉장히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게 의지가 확실했군요. 절대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전쟁 공포증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한국에 와서 저는 서울에서 안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 그 이유가 북한 군에 있을 때 북한의 그 모든 포들이 네. 서울을 이렇게 다 겨누고 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제일 끝. 네, 제일 끝쪽에 가서 살 거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 공포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주구장창 서울에만 살고 있습니다. 강유 씨도 같은 생각 아니었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왜냐면 부대에 있을 때 그 최전방에서 그런 교육도 하잖아요. 네. 최전방에 배치된 포만 해도 1만 물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많은 포가 배치되어 있고 그 포들이 일제히 다 서울을 겨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 한 문에서 한 발씩만 쏴도 서울은 초토화가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또 별개로 서울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북한의 그 많고 많은 구호들 중에 자폭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 설명 중에 또 있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